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웃음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제 이야기를 꺼내볼까 싶어서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랑을 못 받고 자랐습니다. 참 제 어린 시절이 정말 기구했네요.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에 올라갈 그때쯤 도망갔으니 말이죠. 엄마는 저희 남매에게 사랑을 줬다 싶다가도 제 얼굴만 보면 넌 어쩜 네 애비랑 똑같이 생겼니?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정말 이라면서 유난히 아빠를 많이 닮은 저를 미워하셨어요. 남동생은 그때 갓 젖된 갓난아이였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을 대신해서 제가 많이 미움받고 구박받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는 저를 예뻐하다가도 불현듯 안 좋은 기억이 생각난 건지 제 얼굴에서 아빠 얼굴이 많이 보인다면서 이유 없이 저를 밀치고 욕하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건 아빠가 저희 집에 여자를 데려와서 저희가 있는데도 안방에서 이상한 짓을 했다는 것이에요. 올 때마다 여자분들은 바뀌었고 엄마가 그 장면을 목격해서 소리치고 분노했지만 아빠는 눈 깜짝 안 하셨습니다. 엄마가 소리치고 울부짖을 때면 아빠는 엄마를 눈이 시퍼래질 때까지 때리던가 아니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으로 엄마에게 화를 냈지요. 엄마는 당신 때문에 내 아름다운 젊음이 초토화가 됐다고 하면서 막 아빠를 원망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아직도 믿기 힘들지만 엄마와 아빠의 나이 차이는 18살이었습니다. 엄마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아빠는 그런 엄마를 볼 때면 어디서 개기냐? 라고 하면서 막 손찌검을 하셨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장롱 안에 그때 유일한 친구인 곰돌이 인형과 함께 들어가 제발 싸움이 끝나길 눈을 꼭 감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어느 날 엄마는 아빠가 집에서 나가셨을 때 큰 가방에 엄마의 귀금속을 몽땅 털어놓고 중요한 물건들을 담은 채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저에게는 동생 네가 책임지고 돌보라고. 앞으로 엄마 생각하지 말고 너 인생 살라고. 엄마도 이제 지겨워서 안 되겠다고. 내 인생 살 거니까 너는 아빠 밑에서 살라고 하면서 나가셨어요. 저는 아무리 엄마가 저를 미워했어도 엄마가 떠난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냥 그때는 너무 무섭고 엄마가 사라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대문 밖을 나가려는 엄마를 붙잡고 무릎 꿇으며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앞으로 울지도 않을 거고 양치도 잘하고 일찍 잘게. 제발, 제발 나 떠나지 마, 엄마. 엄마. 라고 하면서 울고불고 소리치며 엄마를 붙잡아봤지만 엄마는 옷 늘어난다고 제발 그만 좀 하라며 제 손을 엄마의 옷에서 확 떼고 대문 앞 도로를 건너서 떠나셨습니다. 엄마를 따라 도로를 건너려고 했는데 제가 건널 때 차가 확 왔고 저를 본 차가 끼익 소리내며 멈춰 저는 큰 사고를 면했습니다. 제가 놀라 넘어져 무릎에서 피가 철철 나고 운전석에서 아저씨가 나와서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상황에서도 엄마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저를 쳐다보다가 다시 앞만 보고 그렇게 저를 떠났습니다. 엄마가 도망간 걸 알게 된 아빠는 생전 가본 적도 없는 처가를 수소문해서가 엄마를 찾았지만 아빠와 결혼하기 전부터 집을 나갔던 엄마의 소식을 할머니도 모르셨다고 들었어요. 게다가 할머니는 귀가 어두워서 무슨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셨고요. 엄마가 나간 후로는 아빠는 저희 꼴보기 싫다며 수시로 저희를 때리고 영문도 모른 채 울기만 하는 제 남동생을 그 어렸던 제가 업어 키웠습니다. 그러다 아빠가 술을 진탕 마시고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사람을 죽일 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로 아빠는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아빠가 집에 안 오자 고모가 집에 와 네 아빠 감옥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일주일간 아빠가 안 들어오길래 저희는 영문도 모른 채 쫄쫄 굶고 집에 있는 밥만 조금씩 아껴서 입에서 불려 먹고 거의 아사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고모는 집에 와서 아빠 감옥 갔다고 앞으로 아빠랑 살지 말고 고모랑 살자면서 저희를 데려갔어요. 고모는 저희 남매를 보며 불쌍해서 얘들 어떡하면 좋냐고 계속 저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고모한테 고모, 저 이제 엄마도 아빠도 없는 거예요? 저랑 동생은 어떻게 해요? 전 왜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빌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는 우리를 떠났어요. 제가 많이 미운가 봐요. 어떻게 해야 엄마가 우리 곁에 돌아올 수 있을지 쉴 새 없이 고모한테 물었고, 고모는 그런 저를 보며 너무나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고모가 앞으로 엄마일 거야. 고모가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될 거야. 앞으로 고모를 엄마라고 생각해, 알겠지? 고모가 너네들 20살 될 때까지 책임지고 같이 있어줄게. 고모는 너네 안 떠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남매는 고모네 집에 들어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고모는 이미 중학생 쌍둥이 딸을 가지고 계셨어요. 갑자기 저희 남매가 고모 집에 들어와 살게 됐으니 쌍둥이 언니들이 저희를 좋게 볼 리가 없었지요. 다행히 고모와 같이 살 때는 괜찮았지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고 고모가 유방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지니 그동안 안이꼽게 저희 남매를 보던 고모부와 쌍둥이 언니들이 저희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고모부는 저희를 보면 맨날 밥 먹는 식충이야, 돈 벌어와! 라고 하면서 구박했고, 쌍둥이 언니들은 고모부가 없으면 제가 있는 곳에 와서 막 이유도 없이 제 따귀를 때리고 배를 걷어찼습니다. 고모 집 아니면 갈 곳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꾹 참았고요. 어린 남동생까지 있었기에 더더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남매는 버티고 버텨서 악착같이 살아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쌍둥이 언니들도 어렸고 저희를 밉게 보는 게 당연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일을 하고 졸업하고 나서 20살이 될 때까지 새벽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일을 해 돈을 모아 독립을 했습니다. 사실 고모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는 게 힘들어도 고모가 너희에게 준 사랑을 기억하고 꿋꿋하게 살라며 성인이 되고 고모 집에 나가게 될 때 쓰라고 모아주신 목돈과 함께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학교 때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고모부와 고모가 하는 대화를 통해 얼핏 들었습니다.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고 들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도 그냥 눈물도 안 나고 멍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있는 걸 보면 고모 말로는 사람을 죽일 뻔했다고 했지만 정말 죽인 것 같았거든요. 그냥 아빠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더 강해져야겠다. 더 냉정하고 악착같이 살아나야겠다. 진짜 이제는 혼자다. 세상이 혼자 남겨진 거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너무나 다행히도 제 남동생은 진짜 착하고 착실하게 잘 커졌어요. 책을 보는 걸 하도 좋아해서 공부도 꽤 잘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은 소방관이 되고 싶다며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하며 공부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밤낮으로 일을 나갔기 때문에 동생이 공부하는 모습을 못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합격했다고 덤덤히 말하더라고요. 제가 일 나간 그 사이 동생은 공부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참 착하고 기특하게도요. 그렇게 동생은 공무원이 되고 저는 돈을 많이 주는 기숙사가 있는 공장으로 떠났습니다. 동생이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게 되어 저는 안심하고 살 길을 찾아 나선 거죠. 그렇게 저는 마흔이 될 때까지 공장을 다니며 돈을 모으고 전셋집 마련할 정도의 여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동생도 열심히 소방관 일을 수행하고 있었고요. 한숨 덜었구나. 열심히 사니까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구나 하며 생각하고 있을 때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저에게 닥쳤습니다. 동생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동생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 그곳에 갔죠. 소방차가 거의 30대가 갔으니 엄청 큰 사고였습니다. 연차가 꽤 쌓인 동생은 후배 소방관들을 이끌고 그곳에 먼저 들어갔다. 앞장선 동생이 들어간 순간 2차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 동생은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6명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친 아주 큰 사고였어요. 그때 뉴스에까지 나왔으니 말이죠. 동생은 병원에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하며 계속해서 힘겨운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버티지 못하고 제 곁을 떠났습니다. 온몸에 입은 화상으로 인해서 진물이 나고 살가죽이 뜯겨지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도 저한테 떠나가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고름과 진물로 범벅돼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얼굴과 입술을 움직여 저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누나 때문에 지금까지 산 거라며 그렇게 저에게 마지막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고모 집에 살기 시작할 때부터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을 꼭 참아낸 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냥 목 놓아 엉엉 울었습니다.
동생이 상을 치르고 거의 한 달간을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생전 입에 대지도 않았던 술을 마셨고 술 없이 잠에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그저 일만 하고 남동생에게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동생이 떠나가다니 도저히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계속 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고 안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수차례 수위를 거쳐 부재중이 찍혀 있어 찝찝한 마음이 들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제 이름을 부르며 혹시 땡땡씨 맞냐고 저 땡땡씨 어머니 며느리입니다. 어머니가 많이 위독하세요. 며느리인 저한테만 어머님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며 딸과 아들을 찾아달라고 주민번호를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수소문해서 전화번호를 알아냈고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만나주실 수 있냐고 문자로 어머님이 계신 병원 주소 넣어드릴 테니까 생각해 주실 수 있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제가 술에 취해 환청이 들리는 줄 알았습니다. 몇십 년간 연락이 끊긴 엄마가 갑자기 이제서야 나를 찾는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됐다고 그런 사람 모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냅다 화를 내고 팍 끊어버렸습니다. 엄마? 저에게는 엄마란 사람 존재 없었습니다. 날 버리고 간 엄마,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겉은 멀쩡해도 속은 썩어 문드러져 살았습니다. 남들은 알 수 없는 뼛속까지 사무치는 외로움을 견디며 살았어요. 그게 엄마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나와 동생을 찾는다는 전화를 받자마자 속에서 캐캐 묵혀놨던 분노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술을 마시며 미친 듯이 울고불고 하다 잠들고를 반복하며 다시 폐인 같은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저는 술김에 오른 용기 때문인지 뭔지 모를 감정에 이끌려 문자에 적혀있는 엄마의 병원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게 되었어요. 병원에 도착하고 데스크에서 엄마의 이름을 말한 뒤 찾아갔습니다. 엄마가 있는 병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병실 안에서 엄마가 새로 결혼해서 낳은 아들로 추정되는 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고 그곳을 피했습니다. 그냥 집에 갈까 하다가 한참을 기다려 그분들이 병실에서 나갈 때까지 몇 시간을 기다린 뒤 엄마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가죽밖에 안 남은 모습으로 누워있는 어떤 여성분이 있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엄마야? 엄마? 라고 하자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왔구나. 왔어. 와줘서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워. 라고 하며 제 손을 잡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기쁘지도 않고 눈물도 안 났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 싶었지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냉정한 말로 엄마에게 왜 우리 버렸어? 그날 내가 무릎에서 피가 나고 사고가 당할 뻔했는데도 왜 그냥 간 거야? 종현이 몇 달 전에 죽은 거 알아? 왜 이렇게 날 늦게 찾은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큰 줄 알아? 이렇게 아픈 모습 보여줄 거면 찾지를 말지 왜 지금 찾냐고. 왜? 내가 힘들 때 왜 날 더 힘들게 해? 라고 원망이 말만 했네요. 엄마는 미안하다며 그간 제가 몰랐던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아빠를 만나게 된 것은 엄마의 의지가 아니었답니다. 정말 예뻤던 엄마에게 아빠는 계속해서 호감을 표시했지만 나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난다며 거절하는 엄마를 아빠는 강제로 관계를 가지게 해 저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시절만 해도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게 소문이 나면 여자 쪽만 오히려 매장당하고 신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반강제로 엄마는 그 어린 나이에 저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아빠 생각이 나서 저를 그렇게 미워하고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그때 너무 어렸고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그런 마음을 너에게 푼 것 같아서 두고두고 후회스럽다고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그 집에 있으면 본인이 본인을 죽일 것 같아서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자식이고 뭐고 일단 살고 보자 하고 그렇게 엄마는 도망쳤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엄마는 그 이후로 좋은 분을 만나 재혼하게 되었고 사업이 잘 되어 넉넉하게 사셨다고 하네요. 엄마가 재혼한 분과 낳은 아들 2명도 한 명은 변호사가 됐고 한 명은 정말 유명한 강사가 돼서 그 유명한 서초구 48억짜리 뉴스에서만 나왔던 그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풍족하게 살았음에도 엄마는 항상 저희가 마음에 걸렸고 몇 번이고 저희를 찾으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본인이 아픈 과거를 다시 들추기가 겁이 나고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알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 찾는 것을 포기하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살다 엄마는 담도암에 걸리시게 된 거고 복수가 차서 하루에 몇 번을 구토하고 의료진께서 이번 달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는 말 때문에 죽기 전에 저희 남매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겠다고 해서 며느리에게 힘겹게 이 사실을 말하고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였더라고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엄마가 이해가 되면서도 너무 미우면서도 엄마의 손길이 너무 그립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엄마가 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면서 자식 손 안 벌리고 본인이 일해서 모은 돈이라며 저에게 그 돈을 주시며 너무 미안하다고 엄마가 너 엄마라서 너무 미안하다고 계속 그러셨네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니 참 엄마도 힘들었겠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밤마다 엄마의 병실을 찾아가 엄마가 떠나기 직전까지 엄마의 밤을 지켰습니다. 엄마의 며느리분에게도 밤의 병실 내가 지키겠다고 그렇게 말하며 엄마와 함께 잠들고 엄마가 영영 잠들기 직전까지 그렇게 엄마의 곁을 지켰습니다. 동생에 이어 엄마도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네요. 엄마가 떠난 그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입관을 하는 그 순간까지 정말 무섭게 장대비가 내리더라고요. 동생이 하늘에서 흘리는 눈물인 것인지 참 동생이 화재 현장에 간 그날이나 좀 내려주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떠나보내고 저는 마음을 추스리고 공장 일을 그만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몇십 년간 일만 해온 저에게 어느 정도의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 지금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둘씩 해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한 자격증도 따서 말년에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내 인생 사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싶지만 언젠간 나에게도 다시 봄날이 오겠거니 하고 다시 잘 살아가 보렵니다. 행복한 결말을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었는데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네요. 1년간 쉬면서 겪을 행복한 일들을 다시 담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그날을 기약하며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